안녕하십니까. 둔산동 Q&A 공부방 동아쌤입니다. 이제 혼자 아이들 가르치는 엄마쌤들을 위해서 녹화를 합니다. 자, 세수의 덧셈 보시면 이게 뭐 복잡해 보이지만 요것도 가르기 모으기에서 9는 6하고 3으로 가르잖아요. 이렇게 가른 다음에 이걸 가르기 반대는 모으기니까 9가 되잖아요. 또 6을 2하고 4로 갈랐다. 그러니까 2하고 4하고 더하기 모으면 6이고 6하고 3하고 도우면 9다. 라는 거를 여기다 이렇게 써놓은 거죠. 거꾸로. 그러니까 이렇게 더하기가 있는데 이렇게 순차적으로 계산, 옆으로 계산하는 방법. 이거는 이렇게 까르기 모음으로 쓴 거고 이거를 옆으로 계산하는 방법이고 이거를 한번 계산해서 6으로 모은 다음에 이 나머지를 같이 또 모아도 된다 라는 걸 여기다 이렇게 나누어서 써봅니다. 근데 더 복잡해 보여요. 어쨌든 더하기하고 빼기가 이 덧셈은 모으면 되고 뺄셈은 가르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데 세수의 덧셈은 앞에 두 수를 먼저 더하고 두 수를 더해서 나온 수를 나머지 한 수에 더합니다. 이렇게 순서대로 하라는 거죠. 근데 이제 거꾸로 해도 상관없습니다. 4하고 3, 7 더하고 근데 2도 해도 상관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순서가 상관없지만 먼저 순서대로 하는 걸 가르치는 것이죠. 그런데 요거를 갖다가 그림으로 그린다면 이렇게 그릴 수 있어요. 먼저 이게 2라는 숫자가 있다 그러면 0에서 2가 있으면 0에서 2로 출발하면 2에서 4칸을 갑니다. 하나 둘 셋 4칸을 먼저 가고 거기다가 또 3칸을 오른쪽으로, 이 플러스 오른쪽이잖아요. 이것도 오른쪽이고 오른쪽으로 3칸을 갑니다. 그러면 2에서 4칸을 가면 3, 4, 3 하나 둘 셋 4칸을 갔으니까 4칸을 가면 3, 4, 5, 6이 됩니다. 6. 그래서 6이 나오죠. 여기다 3칸을 더 갑니다. 그러면 7, 8, 9. 3칸을 가면. 그러면 이렇게 9가 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는요. 0에서 출발해서 여기에 플러스가 생략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른쪽으로 2칸, 4칸, 3칸 가면 9칸 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2칸, 4칸을 가면 6칸 가고 3칸 더 가면 9칸 간다는 거죠. 이렇게 수직선으로 설명하는 게 훨씬 더 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순서를 바꾸면 어떻게 해요? 라고 했을 때 그렇게 하면 되죠. 0에서 이렇게 4칸, 3칸을 먼저 하면 7칸을 간 다음에 2칸을 가니까 상관이 없죠. 뭐 2하고 3부터 더해도 상관없습니다. 2하고 3. 2칸 가고 3칸 가고 4칸 가고 자 오른쪽 왼쪽으로 가기만 하면 상관없으니까. 자, 세수의 뺄셈에서 보면 여기서 8에서 2를 빼면 자 이거는 오른쪽으로 간다고 했죠. 플러스는 이거는 왼쪽으로 갑니다. 왼쪽으로. 그러면 8에서 왼쪽으로 2칸을 가면 6입니다. 거기다가 또 4칸을 가게 되면 5, 4, 3 그죠? 2가 됩니다. 2. 그래서 하나, 둘, 셋, 4칸을 가니까 이거는 왼쪽으로 간다는 거죠. 왼쪽. 그러니까 0에서 오른쪽으로 8칸을 먼저 간 다음에 그쵸? 0에서 8칸을 간 다음에 2칸을 왼쪽으로 가고 그럼 6이죠. 또 4칸을 가게 되고 그러면 2의 자리에 오게 되는 것이죠. 이제 가르기로 치면 모으기로 치면 2하고 2 그쵸? 2하고 4하고 모으면 6이 되죠. 6하고 또 2하고 모으면 8이 됩니다. 이렇게 거꾸로 되는데 이렇게 가르기 모으기를 거꾸로 자 9에서 깔라요. 6하고 3으로 가르면 6이 남죠. 6을 또 깔르면 2하고 4죠. 그러니까 모으는 거 가르는 거를 이렇게 같이 자 모으는 거 가르는 거를 화살표로 이렇게 모아지든지 아니면 이렇게 깔라지든지 이렇게 해서 표시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세수의 뺄셈은 앞에 두 수의 뺄셈을 먼저 하고, 그러니까 순서대로 하라는 거죠. 뺄셈을 하여 나중에 나머지 한 수를 빼는데, 더하기 빼기는 둘 다 1차원이기 때문에, 더하기 반대는 빼기고, 빼기 반대는 더하기인데, 둘 다 1차원이기 때문에 차원이 같아서, 이렇게 자리를 교환해서, 아니죠. 순서. 이렇게 교환해서, 자리를 교환해서, 앞자리, 뒷자리, 어떤 거를 해도 상관없죠, 자리. 연산 법칙은 이제 세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자리를 바꿔서 해주는 더하기 빼기. A 더하기 B가 B 더하기 B. A 더하기 B가 B 더하기 A. 뭐 순서가 상관없다는 거죠. 자리를 교환한다는 거죠. 그래서 자리를 교환하는 법칙. 그 다음에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있을 때
이 앞에 거를 먼저 더해도 되고, 그러면 A 더하기 B 더하기 C일 때 이 뒤에 거를 더해도 되는, 그죠? 이렇게. 이거는 자리가 앞자리랑 뒷자리랑 교환하는 거고, 곱하기도 똑같이 있거든요. 이거는 어떤 거랑 결합해도 상관없다는 거고, 이거는 차수가 차원이 똑같습니다. 둘 다 1차원, 1차원, 곱하기는 2차원, 2차원. 근데 1차원과 더하기와 곱하기가 한꺼번에 결합되어서 이걸 이제 분배를 시킬 때 이렇게 A 곱하기 곱하기죠, 곱하기 B 더하기 C 이렇게 되면 A 더하기 B, A 곱하기 B, A 곱하기 B 하고 더하기 가운데 넣고 A 곱하기 C 이렇게 됩니다. 간단하게 이제 이유를 설명드리면 이게 2가 곱하기 횟수가 5번이라면 2가 5번인데 2가 3번을 하든지 2를 그죠? 2번을 해서 더하면 2를 3번이니까 2 더하기 2 더하기 2입니다. 2 곱하기 3은. 그럼 2 곱하기 2는 2 더하기 2입니다. 그래서 총 5번을 더하게 되죠. 그런 것처럼 여기 하나가 숫자면 하나는 횟수, 하나가 숫자면 하나는 횟수 이렇게 짝으로 이어서 2차원은 이 곱하기가 직각으로 가로 세로에 직각으로 묶여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건 다음번에 이제 학년이 올라가면 나오면 한 번 더 자세하게 하겠습니다. 이걸 이제 분배 법칙, 배분 법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연산 법칙은 이 세 개인데 지금 이 학년에 나오고 있는 이게 자리를 교환해도 되고요. 결합되는 것도 앞에부터 뒤에부터 해도 상관이 없다는 것이죠. 자, 두 수의 덧셈에서 8 더하기 5를 합니다. 그러면 실제로는 이렇게 해주는 게 훨씬 빠르죠. 이걸 3과 5로 가른 다음에 5개 딱 합치면 10개가 딱 되죠. 그 13개입니다. 이렇게 하는 게 훨씬 빠르죠. 한 가지 방법은 그렇게 하는 방법이 돼 있고 또 하나는 이 8에다가 이걸 자르죠. 잘라서 2하고 3으로 자릅니다. 그래서 요거를 합쳐요. 모으고 가른 다음에 모아요. 이렇게 그러면 13이 되죠.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고 그러니까 이걸 계산하는 방법을 아이한테 계속 다양한 방법 어떤 식으로 계산했어? 하고 물어보셔야 돼요. 어떤 식으로 계산했어? 그래서 가르기 모으기를 자유롭게 활용할수록 숫자 감각이 좋아지죠. 자, 또, 8개 하고 5개가 더 있다. 그럼 13이다. 이건 그냥 셌죠. 쭉. 5개 하고 8을 더해도 5부터 13입니다. 두 수를 바꾸어도 됩니다. 그죠? 교환. 자리를 교환하는 자리 교환 법칙. 저는 이제 자리의 교환력은 없지만, 교환 법칙을 자리를 앞뒤를 바꿔라. 그래서 자리 교환 법칙이라고 이렇게 외우게 합니다. 그러면 결과는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수직선상에서 표현하는 건 좀 다르죠. 왜 그러냐면 0에서 처음에 5를 갖죠. 5개. 이게 0 더하기 5입니다. 오른쪽으로 5칸을 간 다음에 이 위로 8칸을 갑니다. 이렇게 8칸을 가서 이게 13칸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밑에 거는 0에서 먼저 몇 칸을 가요? 8칸을 간 거죠. 8을 간 다음에 다시 추가로 5칸을 간 다음에 13이 되는 겁니다. 자, 이런 그림의 차이가 있어요. 이렇게 그려주면 명확하게 아이들이 이 길이는 13으로 똑같지만 먼저 무엇을 했는지 자리가 첫 번째 자리랑 두 번째 자리 순서 이렇게 어떤 것부터 했는지 이 자리가 바뀌었다는 거죠. 자, 10은 이렇게 이제 5도 보수로 많이 사용해야 되는데 10보다는 실제적으로 5가 보수로 활용할 때 더 활용도가 이렇게 많죠. 1의 자리도 할 때도. 그래서 근데 이제 10은 10진법이기 때문에 조수를 이용한 보수들 이렇게 까르기로 1, 9, 2, 8, 3, 7, 5, 5, 6, 4, 7, 3, 8, 2, 9, 1 그럼 전부 몇 개죠?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8개인데 9개입니다. 5는 똑같은 수이기 때문에 전부 9가지 방법의 개수 10의 보수의 방법의 개수는 9가지죠. 총 9가지인데 실제로는 이렇게 색깔이 1, 9하고 9, 1은 다른 색깔로 칠 때는 이렇게 다르지만 실제로 봤을 때는 뭐라고요? 자, 9일이나 19는 같습니다. 이렇게 두 개는 같고 숫자로만 보면 28이나 82는 교환하는 것이면 같고 3773도 같고 4663도 같습니다. 그러니까 총 볼 때는
이렇게 보면 총 5가지가 되죠. 5가지. 총 9가지지만 숫자로만 볼 때는 5가지입니다. 자, 그래서 10이 되는 덧셈 수의 식들을 활용하는데 똑같겠죠. 빼기도. 왜? 모으기의 반대가 가르기를 하니까 모으기의 방법처럼 가르기가 나오는 겁니다. 자, 방향성을 보면 1 더하기 9는 10이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가는데 10 빼기 9는 1이고 10 빼기 1은 9입니다. 그러니까 이 방향이고, 이건 오른쪽부터 했냐 왼쪽부터 했냐 라는 거죠. 자, 그러니까 덧셈식과 뺄셈식은 똑같다는 거죠. 1 더하기 9 여기를 더하기로 하면, 그 더하기로 바꾸면 여기가 는이 되죠. 1 더하기 9는 10 이렇게. 똑같이 이것도 빼는 방식으로 1, 2, 3, 4, 5, 6, 7, 8, 9, 9가지가 되죠. 9가지, 총 9가지입니다. 숫자로 나눌 수 있는 방법. 자, 10을 더 만들어서 더해본다 라는 거예요. 10진법으로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요거 8 더하기 2는 보수니까 10, 4 더하기 6도 보수니까 10, 그래서 15, 16 이런 식으로 순식간에 하라는 거죠. 보수를 이용해서. 순식간에. 그래서 보수를 이용해서 2가지를 모아서 하나의 진법으로 넘어가라 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의 진법으로 만들어서 10개가 되면 10진법으로 한 개씩 더 나아갈 수 있으니까. 자, 그래서 세수를 덧셈을 할 때 앞도는 뒤의 수를 먼저 더해서 앞도는 뒤입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해도 되고 뒤에서 해도 되고 상관없습니다. 10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10의 보수를 찾으라고요. 보수. 10의 보수를 찾아서 이 2개를 더해서 만든 후 앞자리로 넘기고 나머지 한 수는 1의 자리죠. 그럼 10을 만드니까 이거는 10진법으로 나아가게 되고 나머지 한 수, 나머지 한 자리를 구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보수를 굉장히 중요하게 가르치는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시계 보기. 근데 시계도 실제적으로 이제 여기서 학년별로 가르치려니까 불편하지만 굉장히 이제 가르칠 게 많습니다. 그래서 12진법, 24진법, 60진법, 여러 가지 값도 굉장히 다양한 것들을 가릴 수가 있죠. 어쨌든 보면 긴 바늘은 분, 짧은 바늘은 시를 나타내주죠. 그래서 이렇게 자릿수로 땡땡을 치고 여기는 시, 여기는 분을 나타내줍니다. 이거는 아날로그 시계는 천천히 가지만 그래도 기계식으로 할 때는 탁 가는데 한 칸, 이거는 탁 한 칸 가죠. 디지털하고. 아날로그 시계 중에서 태엽이 살살 풀리면서 이렇게 딱딱딱딱 돌아가기 때문에 그렇죠. 보여주는, 이렇게 진행되는 게, 여기서부터까지 진행되는 게 보이죠. 잠깐 쓰지만. 근데 이 디지털 세계 같은 경우에는 안 보이죠. 그래서 디지털은 한 단계 넘어갈 때마다 이렇게 끊어져서 딱딱딱딱 끊어져서 진전을 하게 되고, 아날로그는 이렇게 전체적으로 부드럽게 진행이 되죠. 자, 짧은 시계는 4, 긴 바늘이 12를 가르친다고 할 때, 이건 4시, 이게 12가 됐을 때, 긴 바늘은 분만 나타낸다. 분. 짧은 바늘은 시만 나타낸다. 시. 네, 참고로 아이들이 이제 왜 12시로만 해요? 그러면 12. 그죠? 12가 10보다 약수의 개수가 더 많죠? 12는 1, 12, 2, 6, 12, 3, 4, 12 이렇게 나누어 쓸 수 있는 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입니다. 그런데 10은 1, 10, 2, 5, 10, 4개죠. 그러니까 12가 훨씬 잘라 쓰는데, 나누어 쓰는데 효용성이 높습니다. 마찬가지로 100 이하의 숫자에서 이렇게 나누어 쓸 수 있는 약수가 가장 많은 숫자들이 72하고 60입니다. 그래서 60진법으로 쓰는 거예요. 60진법으로 쓰면서 60 곱하기 60이면 3600인데 이거를 360.0으로 해서 360도로 하면 나누어 쓸 수 있는 가지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60초, 60분 해서 시간을 잘 나누어 쓸 수 있도록 60진법을 사용합니다.
수학사 이렇게 이야기들을 보다 보니까 나폴레옹 시대에 이게 10진법으로 10시간으로 해서 했는데 이게 나눠 쓰기가 불편해갖고 나폴레옹 시대에 잠깐 쓰다가 폐지됐다는 얘기가 있는데 이제 확인을 안 해봤고요. 그래서 정말 쓰기가 불편할 것 같긴 해요. 자, 시계는 4시를 나타나고서 4시 대설시계 땡땡 점점 뒤에를 몇 시 뒤에는 몇 분 그래서 총으로 했을 때 60분이 00이죠. 자, 10진법인 10이라는 9까지 쓰고 10으로 넘어가면 자릿수로 하나 넘어가는 것처럼 60진법도 60분이 딱 되면 1시간이 되죠. 1시간. 60분이 되면 1시간. 시간이 변하면서 이걸 땡땡으로 되죠. 이 땡땡은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죠? 60분이라는 뜻입니다. 60분. 자, 그러면 여기는 무엇이죠? 땡땡. 여기는 이렇게 해서 12시간이라는 뜻이죠. 12시간 중에 4시간. 이거는 60분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59분이 되고 그 다음에 60이라는 숫자는 안 쓰죠. 60이 되면 00이 다음 수는 00이 나옵니다. 자, 이것도 12시, 이건 12시까지 쓰죠. 12시까지 쓰는데 12시 쓰고 다음에는 1시가 되죠. 그러니까 이거는 60분이라는 게 없고 이거는 12시라는 게 있네요. 12분법을 쓰는데 좀 특이한 경우죠. 그러면 어쨌든 몇 시를 나타낼 때 긴 바늘이 12를 12를 가르쳐야 됩니다. 그런데 요 분이 이렇게 돼서 이 10이라는 건 그럼 또 무엇이냐? 몇 분이냐? 요게 0분, 60분을 꽉 찼다는 것이죠. 각도로. 그래서 여기 12를 가르치면 분이 50, 15 해서 60분이 꽉 차서 00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긴 바늘이 10이면 분이 00을 가르친다. 몇 시 할 때는 긴 바늘이 11을 가르치면 00이다. 자, 30분은 이게 전체가 60분이라고 했으니까 이게 60의 반절입니다. 60분의 반절. 60의 반절. 반이니까 딱판 30. 그래서 30분이죠. 자, 1시간 30분은 1시 30분. 그죠? 몇 시 30분. 긴 바늘이 6을 가르친다. 그럼 6. 자, 그러면 요거 하나에 몇 분이죠? 30분이니까 이게 5, 6, 30이니까 이게 5분입니다. 그래서 칸이 요거 하나가 분으로 칠 때는 5분 있죠. 그러니까 한 칸이 분으로 칠 때는 5분인데 시간으로 칠 때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1시간이니까 60분을 5로 나눠서 한 칸이 20분입니다. 자, 긴 침은 5분마다 한 칸을 가고 이 짧은 침은 20분마다 한 칸씩 갑니다. 짧은 침. 아니고요? 아닌가요? 잠깐만요. 5니까 60분이죠, 이게. 그럼 5로 하면 5일은 5, 20, 12분이네요. 12분. 잘못 계산했죠? 이렇게 계산을 잘못하니까 12분, 5, 20, 5일은 5, 5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5칸 돼야죠. 하나, 둘, 셋, 넷, 5칸. 그래서 긴 바늘도 움직여야죠. 움직일 때. 그러면 30분이니까 요 반을 가야죠. 그러면 5칸이니까 2칸 반을 갔네요. 2칸 반. 그러면 2.5칸을 갖고 12분씩 하면 2, 50, 2는 4, 그러니까 5일은 5, 1은 2, 200 하니까 300이 되죠. 그래서 점 찍고 30분을 간 겁니다. 자, 그러니까 작은 바늘은 12분, 분침은 5분, 시침은 12분씩 가는 겁니다. 자, 1과 2 사이에 어느 정도 가느냐라는 거죠. 작은 바늘은 12분씩, 긴 바늘은 6분씩. 그래서 이 짧은 바늘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는 동안에 이 빨간 바늘은 한 바퀴를 돌죠. 그래서 몇 시 30분 긴 바늘로 6을 가르칩니다. 근데 이제 처음에는 그냥 가르치겠죠. 근데 나중에 이렇게 계산하는 것까지 아이가 이걸 다 배웠어요. 이거 터득을 하면 원리도 알던 모르던 한 번쯤은 설명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아이가 질문을 하게 되거나 이거 왜 갈까, 얼마큼 갈까 이렇게 호기심을 유발한 다음에 요게 가는데 요거 가는데 요거는 얼마큼씩 갈까 뭐 이렇게 하다 보면 더 다시 계산을 하게 되고 아이들이 그럽니다.
자, 규칙 갖기. 되게 재밌죠? 연필 지우개 연지, 그렇죠? 이렇게 규칙을 잡을까요? 연지 이렇게 잡을까요? 지연지 이렇게 되네요. 지연지. 그러면 연지 이렇게 두 개씩 작줘도 됩니다. 요거는 뭐라고요? 이렇게 세 개씩 작졌네요. 4배배. 똑같이 이렇게 044에 0세세 이렇게 되네요. 그러니까 122네요. 이렇게. 자, 이렇게 이게 이제 뭘 가르치냐? 그럼 규칙만 가르치냐? 아니죠. 사물을 도형화시키고 이 도약을 숫자화시켜서 추상화를 가르치는 거죠. 그러니까 수학이라는 것이 이 삼각형을 그려봐라. 그럼 삼각형 못 그립니다. 왜? 직선을 그려야 되는데 이 점을 찍을 수가 없어요. 점은 부피도 없고 크기가 없으니까. 그런데 이게 진짜 삼각형이야? 이렇게 확대해봐. 그럼 뭐 못 그린다는 거예요. 근데 삼각형이라고 치자라고 추상화한다는 거죠. 이 추상화할 수 있는 능력이 어마어마하다는 거죠. 추상화할 수 있다는 거. 그게 이제 수학의 특징이고, 그게 이제 인류의 문명을 만드는 데 기초가 된 거죠. 자, 수의 규칙성에서, 요거는 10씩 커지고, 요거는 1씩 커지고, 그죠? 10씩 커지고, 이렇게. 앞에서도 많이 나온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좀씩 계산을 가르치려고 하는 것 같아요. 5 더하기 7은 그런데 이제 모으기와 가르기를 이용해서 하는데 엄밀하게 의미해서 이 딸기하고 사과는 다르죠. 단순 개수만 이렇게 세면 문제죠. 같은 성질의 것으로 사실은 해야 되는데 편의상 이렇게 된 겁니다. 이거랑 이거랑 같아야 되는데 숫자가 이 5와 7에서 12에서 이 5하고 7은 같은 성질의 것이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딸기하고 사과를 놓으면 안 되지만 편의상 이렇게 가르치는 거죠. 5 더하기 7은 12. 12를 까르면 10과 2. 자, 모으기도 하고 가르기도 하고 모으기도 하고 이렇게 단순하게 숫자만 계산을 해보는 겁니다. 뒤에 있는 수. 그래서 모으기 가르기를 한 거죠. 그러면서 6 더하기 8을 14를 만들 때 그죠? 8을 4 해서 이렇게 십진법으로 10을 만들어 버리는 거네요. 이렇게 해도 되고 이거를 1 더하기 5로 합니다. 요거를 5 더하기 3으로 합니다. 그래서 14로 해도 되고, 그쵸? 또 다른 방법이 뭐 있을까요? 6 더하기 10 빼기 2 이렇게 해도 되죠. 왜? 8은 10 빼기 2니까. 그러면 10 요거를 하면 요거만 하면 16이죠. 16에서 2 빼서 14 이렇게 해도 되고. 그러면 첫 번째 방법이 뭐였죠? 6 더하기 4 더하기 4 한 게 1번 방법이고 2번 방법은 6 더하기 10 빼기 2 해도 2번 방법 3번 방법은 1 더하기 5 더하기 5 더하기 3 해도 3번 방법이고 이런 다양한 방법들을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창의적으로. 그래서 아이가 가장 빠르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자꾸 루트를 찾고 연구를 해보는 것이겠죠. 자, 앞에 있는 수 가르기 8 더하기 5 그럼 3호를 깔라서 10을 만들어서 13 이렇게 했습니다. 보통은 이렇게 하죠. 이거를 그렇죠. 3 더하기 5로 하는데 5 더하기 3 3 더하기 5 해서 도와주죠. 그런데 이걸 10으로 하고 그죠? 10으로 하면 2만 빼면 되죠. 10 빼기 2 15인데 거기다 2 빼니까 3 이렇게 해도 되고 여러가지 방법으로 할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가르기를 하고 그래서 10을 많이 활용해서 해라. 10과 5를 활용해라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자, 뺄셈도 한번 보실까요? 자, 이 11을 빼는데 11 빼기 4를 하는데 7이 나온다. 그러면 어떻게 빼느냐 이렇게 되는 거죠. 요거 11을 4 11을 4로 까르게 해도 상관없는데 이거를 11을 4로 하면 5하고 6하고 5가 되잖아요. 6하고 4 7하고 4가 되나요? 7하고 4가 되죠. 그런 다음에 요 4만 빼주면 되는데 이렇게 까르게 하는 게 11 빼기 4죠. 아니면 요거를 1하고 3으로 나눴네요. 그래서 11에서 빼기 1을 합니다.
근데 요것도 가로치고 이것도 빼기고 이것도 빼기죠. 하나 빼고 세 개 빼고 이렇게 해놔야죠. 그러니까 먼저 10에서 또 3을 빼니까 7이 됩니다. 자, 1을 먼저 빼고 10에서 3을 빼니까 7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가로치고, 자, 가로치고, 이게 마이너스 1. 자, 정확하게 가로를 쳐드리면, 이렇죠? 이렇게 돼야 됩니다. 이렇게. 1하고 4가 있는데, 이걸 빼줘야 되죠. 그러면 이거를 마이너스 빼와서 12 마이너스 1하고, 여기에 곱해지는 것처럼 여기에 곱해지죠. 그래서 마이너스 3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 전체는 뺀 것이다, 빼야 된다, 까르더라도 이걸 또 설명해 줘야 되는데, 이게 이제 나중에 고학년에 나오겠죠. 이렇게 마이너스 1을 곱해주는 거는. 자, 10을 빼줍니다. 13에서 7을 빼주면 10에서 7을 빼요. 그럼 나머지가 3이죠. 그럼 여기도 3 남고, 봉지, 한 봉지에서 7개를 줘버리고 남은 3개 낱개랑 3개 합쳐서 6개가 되죠. 이렇게 해도 되고, 또 뭐를 할까요? 뭐 13에서 저 같은 경우에는 10개를 먼저 빼요. 그런 다음에 3개를 더해주면 되잖아요. 그럼 7개니까. 뭐 이렇게 해도 되고, 이렇게 빼는 방법을 자꾸 이야기해 봐야 되죠. 그래서 여러 개를. 그래서 같이 비교를 해보고, 만약에 그거를 다양한 그림이나 뭐 이런 걸로 그릴 수 있으면 더 좋고요. 10에서 10과 3을 까르게 한 후, 10과 3을 가르게 한 후 10하고 3을 가른대요. 거기서 10에서 먼저 7을 빼고 그렇게 했네요. 남은 3과 3을 더한다 이렇게 했네요. 자, 이제 어떻게 계산을 하던 덧셈과 뺄셈은 결국은 반대 방향이면서 하나는 모으기고 하나는 가르기이기 때문에 숫자의 감각을 익혀주는 거거든요. 거리감, 어느 정도 떨어져 있고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렇게 다양한 계산법을 자꾸 활용해서 애들한테 말해보게 하고 생각해보게 하는. 우와우, 이렇게. 이거를 길게 만들수록 뭐 효율적이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왜? 아이가 자신의 두뇌 루트를 개발하고 있는 중이니까. 자, 그래서 이때 굉장히 인내력이 필요할 것 같아요. 다만 뭐 여기에서 이렇게 모양새가 다른 거를 같은 숫자로 도하는 것은 조금은 아니라고 생각이 되는데, 어쨌든 편의상 개수만 계산을 한 것 같으니까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전 둔산동 Q&A 공부방 동아쌤입니다.